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내용은 방금 이제 피파리의 저희가 집착의 법칙, 그랜드 카돈의, 책으로, 주하영 대표님이 나눠주신 내용이고,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 우리 조심조심. 저는 되게 덤벙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대충 맞은 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사투리인지 표준어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맞다라는 건 잘 넘어지고 잘 쏟고, 근데 저희 둘째 딸이 딱 저랑 똑같아요. 맨날 넘어지고 부딪히고 쏟고 막 그러거든요. 다쳐오고. 저랑 완전 판박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안 다쳤으면 하니까 저는 되게 그 위험 과잉이라고 하나? 되게 차도에서 장난치는 거, 막 이런 아이가 다치는 거에선 되게 조바심이 있어요. 그거를 떨쳐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조심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이게 맞아요? 저거 맞아요. 이것 또한 조심의 한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조심에서 아이들에 대한 그 건강, 아이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고, 특히 저는 생명하고 관련된 거, 왜냐면 저희 부모는 다 알죠. 아이가 아프고, 어느 정도 아픈 건 괜찮아요, 사실. 좀 넘어졌다거나 막 이렇게. 그런 건 괜찮은데, 정말 막 교통사고 난다거나 막 이런 거는 저는 진짜 상상하기도 쉽지 않아요. 막 어딘가에 아이가 막 잡혀갔다거나 막 이런 거는 저는 진짜 그 힘든 고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조심이요. 아까 전에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심하면요. 어중이떠중이로 살고 돈도 어중이떠중이로 번다. 근데 이게 되게 그래서 우리가 조심조심 하려고 안정적인 거 찾다가 그냥 회사 내에서 직장인으로 살고, 그러면 이게 진짜 안전할까요? 뒤에 이거는 평생 위험을 도사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저희 형부가 어느 이제 H 기업 하이닉스에 어 사무직에서 좀 직급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곧 은퇴할 날이, 이제 정년 퇴직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되게 고민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지금 이 직업의 위치에 이거다라고 하면 사실 어디서든 뭐 대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통과해요. 근데 막상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경험. 제가 새마을금고에서 10년 근무했을 때, 그때 다닐 때는 저 새마을금고 다녀요. 뭐, 뭐, 그거에서 지금 막 월급 잘 받고 하니까 그때 친구들한테나 어른들한테는 어우, 좋은 직장 다니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나오고 퇴사하고 나서 그냥 일반 가정주부로 있다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줌마더라고요. 그때 애 낳기 전에는 막 늘씬하기라도 했지. 젊기라도 했지. 애 낳으니까 제가 막 거의 90, 100 나가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뚱뚱하지. 맨날 애 짊어지지, 짐이지. 그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진짜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진짜 위험인 거였어요. 전 그걸 경험했고, 지금은 제가 그리고 이제 영업 쪽으로 나왔고, 영업 쪽에서 다시 이제 사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 내가 오히려 지금 이 잠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위험성이죠.
콜드콜하는 거 변동성, 위험성이죠. 내가 계약이 없으면 돈이 없죠. 위험성이죠.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이 노력이요. 저는 결국엔 저라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저라는 이름 석자, 김지순이라는 사람 이름 석자를 알리고 있죠. 돈 안 들이고 마케팅을 하죠. 돈 안 들이고 세일즈를 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전화로도 몇십 명, 몇백 명 제가 맘만 먹으면 한다고 하면 만나서 이 사람들과 티키타카를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많은 변동성을 느끼죠. 그 안에서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그 안에서 정말 그 변동성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이렇게 해야 내가 주목을 받을까 저렇게 주목을 받을까 엄청 부단하게 그 위험성을 가지고 제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누구를 만날지는 정했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 만나서 또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변동성을 느껴야만 해요. 그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뭐 내가 말한 거에 거절을 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그냥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변동성을 느끼죠. 근데요 그게 위험하다라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직장인들처럼. 그 직장인들이 그 앞으로 닥쳐올 미래들을 내가 은퇴하고 나서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미리 준비하고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진짜 위험은 도사리고 있죠. 우리가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잘 되는 업종, 이거는 제가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고 공무원이 진짜 최고의 1등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뒤처진 사람들. 하지만 옛날에 교사가 1순위였는데요. 지금은 교사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요. 직업이라는 거는. 이거는 안전하지라는 건 없어요. 그 생각이 나를 더 위험으로 몰고 갑니다. 그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 이거 알았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삶이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위험이 뭐고 가짜 위험이 뭔지를 인지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내가 따박따박 돈 들어오지 않는 것이 진짜 위험인가? 아니요. 저는 그 가짜 위험이 저를 앞으로 더 성장하게 하고 제 이름을 더 알리게 하고 저의 창의력이 더 발달하게 되고 더 저에게 끊임없이 투자하고 더 배우게 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더 대비하게 돼요. 이게 저에게는 진짜 위험을, 가짜 위험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에서 진짜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그거를 봤습니다. 이 집착의 법칙을 쓴 저자가 그랜트 카돈이에요. 이게 그랜트 카돈이 제가 자영업자 대표님들을 만나면서요. 저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을, 영업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40명 정도 이상을 만나봤거든요, 지금.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랜트 카돈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랜트 카돈 외에 김승우 회장, 그다음에 저기 누구야? 켈리 체도 아는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아, 내가 아는 사람이 남들이 다 아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랜트 카돈이 10조 자산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좀 중산층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 사람은 더 심각했어요. 제 빚 6억은 이로 말할 게 아니라 이분은 마약 중독자였어요. 마약 중독자, 담배 끊어보신 분은 아실 건데, 담배 끊기 쉬워요? 술 끊기 싫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마약이라는 걸 끊었어요. 그 사람이
더군다나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마약 끄는 것도 대단한데 이분은 10조 자산가가 됐어요. 이제 앞으로는 정치에도 나올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이런 분의 이야기에서 이분 또한 이분이 지금 자신의 그 경제적 위기에서 두려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행동하는 시작이다 라고 표현했나? 와, 제가 지금 저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제 부동산 업을 했을 때 이 책을 읽었었어요. 알승환 대표님 만나기 전에 이 책을 샀었고 그때 좀 봤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집착의 법칙이 그 10배 법칙이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제가 이 책을 또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부동산 업을 하면서 이 책을 봤을 때랑 제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콜드콜 자영업자 만나는 이 단계에서 이 책을 보고 나서요.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깨달음이 너무나 달랐고 그리고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도 생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되게 같은 책인데 제가 지금 처해진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되게 또 이 책이 너무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근데 그 저에게 위로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가 저에겐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쓰다 쓴 채찍이 저에게 더 위로고요.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해냈어 라는 이 행동이 저에겐 위로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마약 중독자가 이렇게 됐다. 근데 이분이 한 행동들이 너무나 위로죠. 이분들의 행동에 발차치만 따라가도 내가 되는 거니까. 아이스간 대표님, 저의 멘토이신 아이스간 대표님의 발자취를 저는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또한 저에게 위로예요. 아이스간 대표님, 그리고 아이스간 대표님의 제자분들이 잘 된 게 저에겐 위로예요. 그분의 행동들, 그분이 막 힘들어 했던 것들, 그리고 그분이 또 어떠한 우연의 발견을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이 저에겐 그게 위로거든요. 이제는 감정팔이 하는 것이 저에겐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럼 너 잘하고 있어. 이것도 내 친구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제가 가고 있는 길을 먼저 가신 분이 이야기를 해주는 너 지금 이대로 하는 게 맞아 라고 해주셨을 때가 진정한 위로거든요. 딱 그 책이 집착의 법칙이었어요. 오늘 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위기에 있을 때 너무나 무서웠다, 공포감이 느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 또한 지금 상태가 그래요. 공포감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분은 그때 뭘 했는지를 봤더니 마케팅에 힘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더 나를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 TV에 나가고, 그리고 그게 조그마한 꿈도 아니었어요. 2만 명 사업체를 만나는 게 아니라 2,800만 명 사업체를 만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콜드콜 많이 해야 50명? 많이 해야 60명, 80명이었나? 그랬어요. 그 분양업 했을 때는 막 150명, 초반에는 막 200명까지도 했었지만 제가 이렇게 콜드콜 이렇게 자영업자 대상으로 만나서 콜드콜 해봤을 때 많이 해야 지금 한 6, 70, 80 되나? 그 정도고 그냥 보통은 적게 하면 30 빨리 잡혔을 때 근데 많이 안 잡혔을 때는 한 50에서 60, 40에서 5, 60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2,800명을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케팅의 목표도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이분한테는 그게 행동할 수 있는 씨앗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위험한 사람이 되라고. 진짜 사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그랜드 카더네 책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표 방향이 완전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노력은 노력 같지도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위로가 돼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구나. 내가 하는 노력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사람 노쇼났어. 이렇게 콜했는데 나 예스를 못 받았어. 무슨 고작 40명 만나보고 무슨 고작 내가 이렇게 나 이 일 못하나 봐. 나 이 뭐 못하나 봐. 이런 말이 쏙 들어가요. 그게 위로인 거예요, 저에게. 아직 기회가 있고 나는 아직 해볼 때까지 해보지 않았어. 아직 싹이 트지도 않았어요, 저는. 지금 제가 미친년이 되는 게 저에게 목표거든요. 미친년이 돼야 돼요. 미친년. 어떻게 미친년? 제대로 미친년. 나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미친년이 나올 수 있는지를 제가 발견하는 미친년이 돼야 되거든요. 아직도 몸살이고요. 아직도 조심조심하고요. 지금 저를 화나게 하는 거는요. 이 사람들한테 예스를 안 받아도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 과정이니까. 뭘 이럴 게 있다고 아직까지 몸살이고 있는 저가 너무 싫어요. 그게 저에게 밑바닥이에요. 잃을 게 있다고 이렇게 아직도 겁내고, 아직도 몸살이고, 아직도 할 말 못하고, 그냥 툭 던져서 이 사람 반응 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변동성을 느껴야 되는데, 뭐가 겁나서 그렇게 몸살이고 있는지, 이게 저를 화가 나게 하고, 이게 저를 부끄럽게 하고, 이게 저를 그냥 그래요. 아무튼. 밑바닥을 보게 해요. 여적지 이렇게 살았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었구나.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못했구나. 근데 여기서 말하잖아요.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 이 사람들 만나서 나한테 쓴소리 하는 게 진짜 위험이 아니에요. 내 빚 6억이 진짜 위험이 아니에요. 저는 이 빚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이스한 대표님과 연결이 됐고, 지금 이렇게 저는 독서 모임에 투자를 하고, 저는 이렇게 저에게 끊임없이 투자를 해요. 전 그동안에 저에게 집중하고 싶었는데 집중하지 못해서 분산돼서 타인에게 시선이 갔기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시달렸거든요. 저는 지금이 그래도 힘들지만 바보 같았어요. 막 눈물 나지만 저는 한켠 깊은 곳에선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요. 이 양면성이 있어요. 힘든데 그 힘든 거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평화로웠는데 평화롭지 않았어요. 맨날 시달렸어요. 전 지금 저라는 김지순이라는 사람을 이름 석자를 찾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제가 용기 내지 못하는 거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책에서 위로라고 했던 건 이분이 성장하기까지 돈 10억, 10조를 벌었다는 건 돈만 버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돈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썩은 사람은 이 사람 돈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저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유튜브 끄고 나가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이 돈은요, 본인 자신과 싸워서 이긴 거고요. 두려움과 싸워서 이긴 거고요. 그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에서 싸워서 이긴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의 신뢰를 지켰기 때문에 이 돈을 벌었다라는 거의 의미예요. 이분이 한 발자취를 이 체크 목록에 리스트가 나와요. 저는 제가 분양하는 상태에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책이 되게 쭈구리였어요. 왜냐? 전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난 이걸 어떻게 해내지? 그냥 영업 조직에 있다라는 거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체크리스트에서는요, 그래도 내가 여기 길로 들어왔다. 이거 하나가 저에게 위로였어요. 뭐냐면
우선 두려움이라는 제 현 상황에서 두려움이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위로함과 감사함과 피파리 이 57회를 주하영 대표님이 집착의 법칙 이 부분, 이 단락을 해주신 거에 대한 너무나 감사함, 또 하나님께 또한 감사함이었거든요. 근데 이 체크 목록에서 셀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게 당신이라는 존재가 확장하며 재창조하고 있는가에서 저는 자녀 부분을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자녀를 셋 낳았거든요. 그리고 주하영 대표님은 책을 쓰셨고 유튜브를 하셨다. 그게 이제 재창조를 하고 있냐였어요. 저는 자녀와 유튜브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그래도 하고 있네. 만약에 이걸 하지 않는다면 정체된 거래요. 근데 저는 정체된 게 아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특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노력하는가. 저 새로운 고객 확보를 위해서 지금 콜드콜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제품을 개발을 하는가? 자, 신제품. 저에게서는 저라는 김지순이라는 신제품을 끊임없이 지금 찾아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고객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내가 고객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느냐. 이 그랜트 카돈이 내가 고객에게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냥 단 하나. 내가 아이스건 대표님과 함께 자신에게 투자하는 이 공간에 너를 데려와 줄 수 있는 통로야. 내가 유일해. 그거 하나 지금 자부심 갖고 있거든요. 네 주변에 너가 돈 안 들이고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 나는 너를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야. 요 정도? 이걸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계속 플러스 알파가 늘어날 거예요. 근데 유일한 나만이 독창성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지금 여기에서도 오케이였어요. 그래, 상상력, 영감, 아이디어. 자꾸 저를 그거가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제가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새로운 수입원을 개발하는가. 새로운 수입원? 보험에서도 뭐 작게 크게든. 그리고 오늘도 기존 고객님이 자기 거 설계해달라고 어제 왔어요. 근데 저는 또 이걸 꼬물거리고 있고, 또 기존에 또 아는 지인, 기존 고객이었었어요. 근데 또 이분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저도 보험에 있죠. 분양해서 받을 거 아직 남아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서 저는 무한 비선형적인 HTS를 받기 위한 과정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맞아요. 수입원을 개발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3가지 남았어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는다면 돈을 잃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돈을 잃기 아니라 돈을 얻고 있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당신은 작은 연못에서 가장 큰 물고기인가? 저는 여기서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게을러지고 있는 거다. 저는 아니요. 계속 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과의 공간에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지만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 공간에 제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감사한 게요. 저희 멘토님과 그 제자분들은 모두 다 계속, 특히 저희 멘토님이 끊임없이 본인에게 투자해요. 그리고 저희한테 나눠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요. 그리고 제가 이분을 뛰어넘을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주제 파악을 할 수 있게 하잖아요. 사람은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제 멘토님이 해주고 계시면 지금 투자 영역으로 넘어가셨잖아요. 전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 환경으로 저를 몰아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찾지 않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요.
제가 이분한테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안 대장한테 1,100만 원 주고, 그리고 더 이상 그때는 용기도 없었고 계속 1대1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없었고 저의 심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근데 안 대장한테 떠나오길 잘했다고 계속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아내분이 계속 명품 사는 거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명품을 사요. 저는 그때 빚을 내서, 카드 빚을 내서 그걸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잘 되는 건 소수고, 이렇게 안 되는 제자들의 그걸 봤을 땐 배가 아파요. 아, 내가 그렇게 힘든 돈으로 이 사람은 저렇게 호화롭게 명품을 사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스한 대표님은 제가 뭐 많이 드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뭘 드려도 이분에게는 신뢰가 있는 게, 이걸 가지고 더 배워서 제가 그 돈을 쓴다 해서, 제가 뭐 컨퍼런스, 10X 컨퍼런스 들은다고 해서 언어도 안 되는데 제가 거기서 언어를 듣는다 해서 그 눈이, 관점이 다르면 깨닫는 게 다르거든요. 제가 저한테 투자해서 깨닫는 거랑 아이승은 저희 멘토님이 그걸 들어가서 깨닫고 저희한테 나눠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어차피 나중에 제가 이제 언어를 알고 그러면 그런데 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처럼 제가, 이분이 저랑 함께 한다면 이분이 빨리 더 무언가를 배워서 우리한테 나눠주고, 이제 그 나눠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훨씬 빠른 구조라는 거를 저는 안단 말이죠. 이 얘기하다가 되게 오래 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제가 큰 물고기가 되는 게 싫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 아무튼 그렇게 가고, 그래서 수직관계로 만들어라. 수직관계로 지금 저는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방에서 당신이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저는 여기서 제일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프고 쪽팔리고 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 여기서 똑똑한 사람이냐면 당신은 그러면 지루한 삶을 추구하는 거라고 해요. 저는 여기서 나는 내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주하영 대표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 아이스강은 어떡하지? 미안하다라고. 이제 배우자로서. 근데 저는 수강생으로서 나는 이렇게 대표님 만나서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궁금하면 물어볼 사람이 있는데, 대표님은 일방적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에,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본인에게 투자하셔 배우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또한 감사함으로 또 왔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집착의 법칙 222페이지에 나오는 체크 목록인데요. 책 한번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답변을 달아보세요. 그럼 주제 파악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고객 한 명 때문에 늘 걱정이 시달리냐고. 근데 저는 한 명 때문에 시달리진 않거든요. 오히려 패스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전 되게 여유로워요. 수입원이 많지 않은데 저는 여유로워요. 이 사람 아니어도 그냥 이 사람이 나를 놓쳤다? 저는 그 속 깊은 내 안에서는 네가 복을 찾구나, 네가 귀인을 잃었구나, 안타깝다. 그 하면서 전 또 주제 파악합니다. 나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 속에 많은 귀인을 놓쳤겠구나 라는 생각에 주제 파악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하는데요. 고객 한 명 때문에 늘 시달리느냐는 거는 게으른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고 두려워하는 거고 핑계대는 거예요. 루저예요. 세일즈와 마케팅이 부족한 거예요. 본인에게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고, 아니면 자기가 하는 한 선에서 그냥 했을 거였어요. 그리고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럼 만약에 고객이 많고 제가 무자본으로 콜드콜을 여러 사람한테, 제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유비도 아꼈죠. 그리고
고객 DB를 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냥 내가 시간 내서 콜만 더 많이 하면 돼요. 죽어라고. 그리고 이 사람하고 싸워서 이게 능력만 계속 소통 능력만 키우면 돼요. 그러니까 세일즈와 마케팅이 무섭지가 않아요. 유튜브 저처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올리기만 해요. 제가 오늘 올린 걸 보니까 380개가 됐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렇게 자존감이 되더라고요. 이 개수가. 와, 언제 1000개 될까? 1000개 됐을 때는 나의 이 자존감은 얼마나 올라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처럼 세일즈와 마케팅이 잘 되면 한 사람한테 시달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냐면 만약에 한 사람 때문에 시달리는가? 여기에서 예스면 당신은 수입을 창출하는 파이프라인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에 대해서 감정이 아닌 확실하게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내 친구에서가 아니라 내 친구한테 물어봐요. 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러겠지. 너 대단해. 그게 무슨 위로예요. 이런 게 진짜 위로지. 아, 그래. 이게 이렇구나. 나는 지금 상태가 이래? 안 되는구나. 더 노력해야 되는구나. 동기부여가 자동으로 된다니까요. 누가 얘기했어요? 마약 중독자에서 10조 원 자산가가 된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위로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동기부여고 이상한 동기부여 보지 마시고 이런 동기부여를 이 책으로 몇만 원 안 되는 이 책으로 읽으면서 소통해보세요. 경청해보세요. 끊임없이 나에게 채찍이 되고 또 위로도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멘탈 잡는 거가 그냥 바로 자동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그럼 또 이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또 살아나거든요. 또 현장으로 갔다가 또 안 돼요. 또 다시 이 책을 보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 돼요. 괜히 새로운 걸 추가해서 머리 복잡해지지 마시고 내가 붙잡을 거 하나 붙잡아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 그게 진짜 힘이 있는 거고 마력입니다. 오늘 저는 피파리 57회를 참석을 했고요. 이 속에서 정말 저희 이 제자분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주제 파악하면서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 시간이요. 곧 내일 그 다음의 미래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를 점검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보낸 거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마시고 과거에 보낸 거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을 잘 보내서 내일을 잘 살기를 네,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